송과선이라는 신체 기관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우선 송과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송과선은 무엇이며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과선이라는 명칭은 이 기관이 솔방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크기는 5에서 8mm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기관이죠. 송과선은 시상 상부, 즉 시상의 바깥쪽 중간에 파인 홈 위에 위치해 있으며 제3뇌실과 제4뇌실에 이어지는 부위, 그리고 반구체 2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거의 우리 뇌의 정중앙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제3의 눈으로 불리는 송과선은 그동안 많은 과학자와 신비주의자, 철학자 모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신체 기관이었죠. 역사적으로 송과선은 신비로움에 쌓여 있습니다. 고대 문명과 영적 전통은 종종 송과선을 깨달음과 더 높은 의식과 연결시켜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호루스의 눈으로 상징되었고, 힌두교에서는 직관과 통찰력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아즈나 차크라, 즉 제3의 눈 차크라와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 송과선에 대해 알았고 왜 이 송과선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송과선의 생물학적 기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송과선은 내분비계의 일부며 호르몬 생성과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 호르몬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멜라토닌으로 수면과 각성의 주기를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멜라토닌 수치는 저녁에 상승하여 우리 몸의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아침에는 감소하여 잠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 조절은 일주기 리듬, 즉 내부 신체 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그런데 조 디스펜자 박사를 비롯한 현대의 연구자들은 송과선이 단순히 수면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그의 베스트셀러 당신도 초자연이 될 수 있다 해서 한 챕터를 송과선에 할애해 자세하게 연구하였는데요. 한번 읽어보신다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디스펜자 박사는 송과선이 칼슘, 탄소, 산소로 이루어진 방해석의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 때문에 압전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압전 효과에 의해 송과선은 안테나처럼 전기 활성력을 띠고 정보를 담은 전자기장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정보를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인간도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동수가 끌어당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디스펜자 박사는 이 송과선이 전기신호, 즉 파동,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송과선은 우리의 진동수를 관장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송과선은 우주의 의식과 우주의 에너지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의 기능도 한다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제로 포인트 필드의 개념이 나오는데 박사의 주장대로라면 송과선은 이 제로 포인트 필드에 접속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송과선의 활성화를 디메트릴 트립타민과 같은 대사 산물의 생성과 연관시키는데요. 이 물질은 환각적 경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그는 단순히 이론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며 명상 세션 전후 뇌파의 패턴, 심박수의 변화 및 기타 생리학 지표의 변화를 기록하며 그 과정을 책에 자세히 기술해 놓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송과선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송과선이 만성질환의 치유를 포함하여 우리의 건강 개선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과선 활성화는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극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송과선은 우리 생체 시계에 관여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특히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울증 치료제 중에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내에 세로토닌 레벨이 떨어지면 우울감, 무기력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한번 분비된 세로토닌이 다시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입니다. 그만큼 세로토닌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송과선이 빛과 반응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많은 의사들이 나가서 햇빛 아래서 산책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태양빛을 이용해 송과선을 자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과선은 우리의 망막세포를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신체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빛이 눈에 들어오면 시상 하부의 시교차 상핵에 신호를 보내고 송과선과 통신하여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죠. 낮이라면 멜라토닌 생성을 줄이고 세로토닌을 더 분비하고 밤이라면 그 반대가 되겠죠. 즉 송과선은 밝고 어두움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밤에 낮의 빛의 성질을 띠는 블루라이트 불빛, 즉 핸드폰을 계속 보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송과선을 교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과선을 교란한다는 것은 디스펜자 박사에 따르면 우리의 진동수를 교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살펴보면 송과선은 말 그대로 뇌 안의 눈, 내적인 눈입니다. 해부학 지식이 없었던 고대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간파하고 송과선을 제3의 눈이라고 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송과선은 우리의 잠을 관장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기관이자 우리가 가지는 고유의 진동수를 만들어내고 우주의식과 무한한 에너지의 장에 접속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송과선을 자극하는 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조 디스펜자 박사는 역설합니다. 그가 책에서 자세하게 다룬 송과선 자극 명상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정말 쉽고 간단한 송과선 자극 방법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태양빛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태양은 그야말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태양 없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태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송과선은 그 생명의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는 제3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많이 밖에 나가서 태양 아래를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태양 아래를 걸어보세요. 우주가 당신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